상하 관계가 아닌 민주적인 운영 방식. 자발적이며 차별 없는 열린 조직. 위기가 오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더 단단하게 힘을 갖는 것. 협동조합이 위기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요. 이러한 협동의 힘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협동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협동조합의 미래를 찾아 떠나봅니다. 서울 강서구. 주택과 빌라들이 밀집한 골목. 이곳에 조금은 특별한 주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이 집은 이을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잇다? 뭐 이런 뜻의 이름이고요. 저희는 공용 공간이 있고 커뮤니티실이 있는 같이 지은 집이에요. 친구들이 모여서 8가구가 모여서 같이 지었고요. 한 지붕 아래 8가구가 함께 산다는 이곳.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으로 쭉 이어진 모습부터 일반 다가구 주택과는 사뭇 다른 구조인데요. 계단과 같은 공용 공간은 맨발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설계해 서로 쉽게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각 세대마다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 공간도 있는데요. 공간을 사용하는 스케줄을 여기다 붙여놔요. 커뮤니티실이라고요.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안에 보시면 사랑방 같은 공용 공간을 따로 마련해 소통이 단절된 요즘의 도시 생활과는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함께 요리해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교실이나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잇는다고 해서 이을집이라 이름 붙인 집. 이곳에서 8가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각박한 도시 생활이 아닌 이웃이 있어서 든든하고 정겨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노란 꽃이 괭이밥인데 애들이랑 올라와가지고 뭐 괭이밥 뜯어먹고 여기서 뭐 밥도 먹고. 이처럼 소통의 기쁨을 되살리고 싶어 기획한 주거 공간인 소행주는 소통이 행복한 주택의 줄임말인데요. 2011년에 주택협동조합에서 만든 공동체 주택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되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곡동 소행주 2호 삶을 잇는 공간 309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은 4가정이 살고 있는데요. 이 4가정이 화곡동에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이 공동체 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다른 빌라에서는 외부 계단이지만 저희는 이 공간을 실내 공간처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좀 사용하려고 이렇게 공유 공간들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보통 죽은 공간이 되는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 같은 공유 공간을 이곳 소행주에서는 자투리 공간으로 살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대신 온기가 느껴지는 실내 공간으로 바꾸니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가 곳곳에 숨어 있네요. 저희 이렇게 4가정이 살고 있고 지금 2층 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잖아요. 저희끼리 이제 약속을 정했어요. 이렇게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왕래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고요. 이 문이 닫혀 있다면 오늘은 지금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뭐 일이 있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서로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불편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지 얘들아?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을 받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나갈게요. 같이 살아서 좋은 집. 소행지로 이사 온 뒤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매일 새롭고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아이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 뛰어놀고 어른들도 육아에 대한 고민을 덜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가깝게 지내는 것도 있고
또 아이들 키우면서 상의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같은 또래의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친구도 되고. 모든 공간을 서로 잘 활용하다 보니 아주 넓은 집처럼 느껴집니다. 여기는 우리 놀래. 3층 집인데요. 저희 세대에서 유일하게 아들 둘을 키우는 집입니다. 근데 엄청 활발한 집이죠. 여기가. 에너지가 넘치는 집. 있나요? 이하나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때? 네, 있어요. 들어가도 되나요? 아파트에선 상상하지도 못할 신나는 일상이 매일 펼쳐지는 이곳.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함께 사는 주거 공간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집은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반영해 설계했기 때문에 일상의 만족도가 더 커졌습니다. 저희 주방에 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상부상을 아예 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나무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나무 선반을 좀 달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높이도 다 저희 높이에 맞추고, 그리고 동선도 다 저희가 짠 거예요. 여기서 요리를 하고 저기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이쪽은 뭐 차를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하고 구조를 설계하고 그렇게 했어요. 소행주의 삶의 방식이 좋아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이창구 씨. 성격도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미리미리로 해가지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지금은 미리미리에서 릴렉스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이름을 먼저 제가 변경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삶의 과정 바뀌듯이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막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젠 안심하고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다른 가족, 바로 이웃 사촌이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노느라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놀고 싶으면 바로바로 놀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요. 친하니까 자기가 어려운 것도 같이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같이 놀 수도 있어요. 요즘엔 혼자서 게임만 하는 아이들 걱정이 많은데요. 이곳에선 아이들끼리 어울려 지내는 법부터 배웁니다. 리액션이 안 좋아? 생기 넘치는 소행주 가족들을 보니 우리는 오늘 이웃과 몇 번의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같이 살아서 좋은 점으로는 경제적인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각 가정마다 건조기가 모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빨래 건조기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 공간에 건조기 한 대를 두고 서로 이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즉 코하우징 주택은 단순한 공동주거를 넘어 입주자들이 부지 매입부터 건축 설계까지의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웃 사촌끼리 나누는 따뜻한 행복의 가치를 두는 공동체 주택. 우리가 이러한 주거 문화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김일숙 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방문을 돕고자 늘 분주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량 배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르신 모시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직업을 떠나 이미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김일숙 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창기에 좀 마음이 아팠던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91세 어르신이 노모가 이 정신지체 딸을 이렇게 돌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노모가 허리가 완전히 굽었어요. 거의 90도 가까이 굽어서 다니시면서 그 딸을 위해서 또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또 오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이분에게는 언니 하면서 제가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간 케이스죠. 현재는 91세의 노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차량 배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훨씬 편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택시를 기다리면 기다리는 시간, 또 택시는 밑에까지 내려와서 타야 되고, 또 올라올 때도 택시는 내가 타고 나면 태워다 주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같이 다 동행을 해서 아주 편하게 그냥 가족처럼 이렇게 모실 수 있으니까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인 편안함도 있고 또 현실적인 편안함도 아주 많죠. 차량 배차 서비스로 심야 시간에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올 때도 이제는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보다 같이 서로 협력해서 살아간다는 모습으로 느낄 때 되게 뿌듯하고, 또 이런 협동조합들이 좀 더 많이 퍼져야 되고 사회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확산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현재 국내 교통약자의 수는 2018년 1,509만 명에서 2019년 1,522만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거동을 불편한 어르신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택시 한 대 부르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부경대학교. 죄송합니다. 배차 중이요. 죄송합니다. 차량이 안 잡히네요. 네. 자, 네, 용호동 LG 메트로시티까지.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가서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가라고? 평범하게 외출하는 일조차 녹록치 않은 교통약자들의 삶에 누군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콜을 하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죠. 비 오는 날이면은 3시간, 4시간 그 이상도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나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그냥 그런 차량을 기다림으로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지? 여기서 시작했었어요. 교통약자들의 시간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유는 자동 배차 및 승차 공유 예약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용객의 목적과 인원 등을 상세하게 살핀 다음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을 배차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차량 신청부터 탑승까지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뇌변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본인이 평소에 쓰시는 언어로 앱에 명령을 내리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행동만 말씀하시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연어 처리 기술을 더 고도화해 나가고 있고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이유 조합원들.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이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자긍심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데요.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연봉이 3,000이었는데 지금 1년 만에 연봉이 이제 7,000대로 올라가신 분도 계십니다. 직원의 역량이 커져야지 이분들이 본인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그리고 그런 어떤 인사이트도 길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곧 회사의 발전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와 동참이 늘수록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6.9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법 수월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다닐 만한 병원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협동조합 병원은 이제 주치의가 된다는 거죠. 동네에서 내 건강 상태를 언제든지 의료인하고 상담하고 또 자신에게 건강에 필요한 정보들을 의료인으로부터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역 주민이 의료인과 함께 운영하는 의료복지협동조합은 가입하면 평생 동안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일반적인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상업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는 그런 거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이제 환자분들도 여기를 의료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자기가 주인이 되는 병원이니까 믿고 찾아오시는 게 있죠.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되게 좋아요.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가 우선이 되는 의료복지협동조합. 몸이 아플 때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치료비가 저렴한 거. 네. 근데 이제 치료비가 저렴한데 다른 한의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료복지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주치의 건강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진료를 받고 안 하는 뭐 그런 이제 전문가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고 난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재활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사회가 다 같이 도와줘야 되는 문제예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동물병원. 오늘은 유기견이었던 백구가 따뜻한 가족을 만나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요. 귀여운 녀석, 주사도 얌전히 잘 맞네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행복지수를 높이는 반려동물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 같은 게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금 그런 과잉 진료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이곳은 일반 동물병원과 달리 수의사와 반려동물 가족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기반의 동물병원인데요. 반려인이 직접 조합을 만들고 함께 운영하면 진료 내용에도 신뢰가 생길 것 같아 설립했다는데요. 근데 동물은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옆에서 케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리고 잘 치료받고 싶고 잘 예방하고 싶은 욕구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동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흔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 부르며 가슴으로나 통장으로 키운다라는 우스갯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과의 삶은 경제적 책임감도 크게 따르는 일입니다. 치료 비용이 저렴하길 원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말로 필요한 진료만, 필요한 치료만 좀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 보니까 여기 가입하게 됐어요. 고양이 소모임이라고 만약에 제가 여행을 가면 저희 고양이를 돌봐주는 친구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저도 같이 품앗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소모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여하면서 같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협동조합으로서 동물병원을 맞이하는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합원이 주인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개원해 운영하는 일반 동물병원과는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이기에 그 혜택은 고스란히 반려동물에게 돌아갑니다. 반려동물의 진료 수준을 높이는 데 합심한 것인데요. 경영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또는 수가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금 저희 같이 일하는 수의사 6명이 아무도 받고 있지 않고, 그리고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러므로 반려동물들은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협동조합이 아닌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넘어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동생의 조합원 규모도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행복한 반려동물과의 삶을 위해, 그리고 공존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이 모여가길 희망해 봅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 운동만 한 것이 없는데요. 퇴근 후 모인 직장인들. 지금은 성인 여성들을 위한 축구 수업 시간입니다. 공차기와 패스하는 법도 배우고요. 낯설지만 재미있는 축구 교실. 그런데 수업을 맡은 강사분이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였는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약간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조합원을 구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아 내가 갈 곳은 여기구나 약간 불우이웃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봉사도 같이 하는 조합원이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바로 면접을 보고 어떻게 잘 돼가지고 저는 너무 기뻐요. 경남 FC팀의 프로 선수로 활동했던 안소연 선수는 은퇴 후 이곳 플랜B 사회적 협동조합에 동참했습니다. 축구 선수에서 축구를 가르치는 스포츠 지도자로 거듭나며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안소연 선수. 이곳은 안소연 선수처럼 은퇴한 선수들을 비롯한 직원과 조합원 150여 명이 모여 운동선수로서의 새로운 인생 2막 플랜B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포츠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연간 10,000명 정도가 은퇴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은퇴라고 하면 뭐 50대, 60대 좀 늦은 나이지만 운동선수들은 보통 23세 정도에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찾는 게 되게 어렵고 10년간 해왔던 운동이라는 적성을 살려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참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야 하는 운동선수들의 숙명. 구단 스태프들 또한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고 구단 성적에 따라 자리가 좌우되기에 늘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이 나쁘면 선수와 구단 스태프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스포츠 세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플랜B는 지금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콕콕 집어서 말해주시니까 확실히 되는 느낌이, 전 진짜 못하는 학생인데도 되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 어린 친구들이랑 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퇴근하고 여기 와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여기 오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스포츠가 주는 에너지는 물론이고 프로 선수에게 지도받는 수업이라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합니다. 뛰고 달리고 이 순간만은 나도 프로 선수입니다.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저는 너무 행복을 느끼고요. 그리고 한층 한층 늘어가는 실력을 보면은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네. 단 2명이 축구 교실로 시작한 플랜B. 지금은 그 취지와 이름이 알려지면서 은퇴한 야구, 육상, 양궁 선수들도 함께하게 되고 그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취약계층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무료 스포츠 교실도 열고 함께 뜻을 모으고 실천하니 플랜 A보다 더 강력한 플랜 B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돈을 보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보람 있고 더 성취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실패하거나 어떤 일을 은퇴를 했을 때도 제2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 속에서 스포츠가 지니는 스포츠의 가치, 도전 정신이라던가 스포츠 정신 이런 것을 좀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고 싶습니다. 저 멀리 서울타워가 보이고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을 품고 있는 곳. 해방촌이라 불리는 남산기슭의 신흥시장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오래된 뒷골목의 낡은 건물들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김치 반찬 가게, 그리고 여기 뭐 정육점이랑 저 이렇게 몇 가게 빼놓고는 사실 다 닫아 있고 되게 버려진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래된 재래시장인데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드문 그런 공간이었고, 버려진 것 같아 보이던 전통시장의 숨결을 불어넣고자 해방촌 청년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뭉쳤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 오히려 이색적인 풍경이 되는 이곳에 언젠가부터
젊은 예술가와 창업가가 모여들고 개성 넘치는 카페와 공간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현 시대의 문화를 구성된 문화를 해체하고 그거를 재구성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고 이제 그거를 대중과 함께 소통해보자라는 취지에서 1층과 2층을 분리시켜서 준비를 했고 이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시장 전체를 조금 캔버스 삼아서 큰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레트로 감성과 이국적인 풍경이 어우러져 젊은이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한 추가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까요? 알겠어요. 다양한 카페와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서면서 끊어진 발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는데요. 원래 건축물의 특징을 잘 살려 이색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 돋보입니다. 이 케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이 꿀 케이크가 메도빅이라는 러시아 케이크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 19세기, 18세기에는 그때 도스토옙스키 사는 동네 그 시계 그리고 그 푸시킨 사는 타이미가 그때 너무 좋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거기 구매되어 있습니다. 앤티크한 인테리어 속에 있노라면 어느새 나만의 시간에 흠뻑 젖어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좀 숨겨져 있는 장소 같아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 이 거리도 낭만도 있고 뭐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가장 큰 주력으로 담고 있는 게 VR 컨텐츠를 이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입니다. 해당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홈페이지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촌 신흥시장을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해방촌 신흥시장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지역문화 사업 프로젝트. 신흥시장이 가진 독특한 자원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점이 아쉬워 우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도록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고심했습니다. 올해 이제 신흥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완벽한 시장의 모습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저는 시장 상권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제가 시장의 활성화의 모습은 루프탑을 이용한 시장 활성화인데요. 루프탑 공간을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이곳에서 더욱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루프탑 공간으로 점점 더 입소문이 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나누면 우리 마을이 더 행복해집니다. 크고 작은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는 경기도 용인. 기존 LED 조명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했다는 박진수 대표. 이 레이더 기술을 접목한 센서를 일반 조명에다 접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센서 눈알 자체가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전 방향에서 다 센싱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대역까지도 감지가 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상으로도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그리고 감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이 모여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친환경기술협동조합은 올해로 설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각자 생산 설비도 갖춰야 되고 인력도 갖춰야 되고 자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뭔가 같이 일을 같이 한다면 자본, 기술, 인력
등등을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발상에서 같이 그럼 뭔가를 해봅시다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제조업 생태계에서 조합 설립 이후 협업을 통해 꾸준히 친환경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알렌 623이라는 물질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건데 무기 항생 물질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세균, 박테리아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FDA에서 승인받은 게 테스트 통과된 게 피부 그리고 경구 그리고 흡입 독성까지 테스트를 저희가 다 받았어요. 이러한 친환경 무기 항생 물질은 친환경 농법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경북 의성의 한 가지재배 하우스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건강한 먹거리 재배를 위해 농약 사용 대신 친환경 항생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권숙현 씨. 사실 지난해는 가지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속상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거의 이제 이 동 자체가 거의 다 전멸됐었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거는 그냥 몇 폭이 없을 때 죽었는 거에 이제 다 시비하셔가지고 하셨을 때 살아나는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반신반의하며 농약 대신 사용한 친환경 항생 물질의 도움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처음엔 저희들도 이제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지가 다시 이제 연해지고 잎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면역력과 건강한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도 좀 더 수월하고 안전하게 재배하게 됐습니다. 이 호수가 지나가면서 이제 물을 주면 여기 저희 이제 원료가 서서히 녹으면서 요 이제 뿌리 부근에 이제 세균 바이러스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컨셉으로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밭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딸기 스마트팜, 그다음에 새우 양식장, 어류 양식장들뿐만 아니라 상치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제 다 테스트를 해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하고 융복합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혼자서 되게 외로워요. 제조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런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인원수 제한은 자영업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큰 위기로 다가왔는데요.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선택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에도 협동조합의 장점이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일반 프랜차이즈들하고 좀 다르게 좋은 재료를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좋은 재료를 통해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어필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공동 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은 결국 피자의 맛과 품질을 높이는 데 쓰입니다. 덕분에 이곳 피자는 기존 프랜차이즈 피자와 달리 토핑 재료와 피클, 소스까지 직접 수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우가 바삭해가지고 도우를 보통 남기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는 이 소스랑 같이 찍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프리미엄 피자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에게만 유리한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물가 인상과 인건비 부담, 경기 악화 속에서 협동조합이야말로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에 딱 맞는 모델이라고 강조합니다. 저희는 가맹점, 그러니까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가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이 많이 날수록 가맹점 본사가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맹점이 매출이 늘어서 로열티를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가맹점 본사도 그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프랜차이즈들은 뭐 매장이 오픈하면 오픈 마진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물류를 매장에 판매하면서 거기 물류 수익을 또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순수하게 로열티로만 이제 운영될 수 있게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거고요. 본사와 가맹점주가 동반 성장의 목적을 두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유명세를 타지 않는 브랜드임에도 함께하려는 가맹점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사가 원하는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가맹점주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매장 운영도 훨씬 수월합니다. 호를 좀 줄이고 배달이랑 포장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말고도 다른 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그 카페를 하시다가 이제 피자를 같이 하고 싶다 해서 그 부분이 조율이 돼서 그렇게 매장을 오픈한 경우도 있거든요. 1인 세대가 많아지면서 싱글 사이즈 피자를 만들거나 기존의 사이드 메뉴 조합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조합원인 가맹점 사장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운영 방식은 매출 증대를 돕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외 건강한 환경 생태계 조성에 동참하고 있는 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베트남 현지에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데요. Okay, so no problem. 짜빈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현지 법인을 세우고 그 사회적 기업 1호인 맹그로브는 현지에서 지역 젊은 청년들을 고용을 하고 이들과 함께 맹그로브 나무만 전문적으로 저희가 양묘하고 이제 식재하고 관리하는 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를 위해 사라져가는 숲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짜빈성의 맹그로브 숲은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릴 만큼 산소를 내뿜는 고마운 숲입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벌목되고 없어진 이유는 그 장소, 나무가 있던 장소를 벌목을 하고 거기에다가 새우 양식장을 합니다. 국내에서 먹는 새우 양식, 그 새우 수입 새우의 대부분이 다 짜빈성에서 오고 있고요. 베트남 수출량의 8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우 양식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당연히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는 훨씬 더 수월하니까 나무를 자르는데요.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직결됩니다. 쓰나미와 태풍이 왔을 때 훌륭한 방패막이 돼주는 맹그로브 숲. 특히 이곳 드림 쉐어링은 맹그로브 숲 조성 사업을 통해 환경 보호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터전 마련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Chị em rất là thích những cái hoạt động mà có ích cho cộng đồng như thế này và đặc biệt là hoạt động trồng rừng ngập mặn đó chị. 대부분 가난한 삶을 사는 현지인들. 그래서 국내 사회적 협동조합 최초로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역 청년들의 고용 창출과 일자리 아이템 발굴 등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게 뻘에서 옮겨 다니면서 나무를 심고 그런 활동인데 그래도 그런 거를 하고 나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저런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을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정말로 뭔가 자연 그리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시장 골목. 이곳에서 약 25년간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전덕배 사장님. 오후가 되면
꼭 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업무협약을 새마을금고와 새마을시장이 맺어가지고요. 새마을시장 조합원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 새마을금고를 애용하는 데는 사실 더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 이득금의 일부분을 그 어려운 사람한테 그 장학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토종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근한 정서가 가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는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서비스 그리고 그 여러 사회공헌 사업들 그리고 사랑의 좀돌이 운동 등을 통해 그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환경 보호와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서부터 최근에는 청년주거 장학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화된 부직난과 생계 곤란을 겪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기숙사도 문을 닫고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든 이제 로스쿨 진학반이든 다 닫다 보니까 제가 당장 생활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것이 이제 지방에 한 오피스텔을 싼 값에 임대를 해서 그곳에서만 이제 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최대한 버티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3기 모집을 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해서 그래도 원활하게 그런 이제 수험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거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적 선순환을 독려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시기적절하게 저에게 거주지 지원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저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새마을금고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동기를 가져다 준 새마을금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으로 혜택을 드리다 보니까 지역의 대학생들한테 호응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이 주거난이 너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년들의 이런 니즈와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런 니즈들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마을금고만의 성공적인 시스템은 국내를 넘어 아프리카 우간다 농민들의 희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간다 중부 지역에는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2,500명 이상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저축통장을 가져보고 저축과 투자,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길.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새마을금고의 운영 방식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나 정부는 물론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성공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미얀마, 우간다 등 여러 국가들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새마을금고가 저희 세계적 확산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 모델로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말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경제가 발전하려면 나 혼자 잘 살아선 안 되고 이웃도 잘 살아야 한다. 느리지만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선택한 각양각색의 협동조합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기적의 씨앗 협동.
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힘차게 응원합니다.